네, 안녕하십니까. 최성윤입니다. 배놔라, 감놔라, 제사상의 숨은 속뜻이라고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어깨너머로 배우는 우리 전통문화다라고 해서 뭐 준비학습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그 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또 문화의 갈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또 그것에 따라서 우리 전통 문화를 또 그 문화의 하위 갈래에 각각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제 2강입니다. 예, 우리 민족과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상당히 그 효사상이 투철한 이런 이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민족만의 어떤 그런 특성인가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해서 효도를 안 하느냐, 그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어쩐지 좀 남다른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효를 먼저 따지기 전에 우리 부모들을 먼저 이제 생각을 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들처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이제 그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조금 비뚤어진 교육열이나 이렇게 그 나타나는 이런 이제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죠? 자식한테 올인하는 그죠? 자기보다도 늘 자식을 우선시하는 이런 이제 그 부모들 그게 우리 민족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부모가 그렇게 우리한테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이제 대해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 부모를 섬기는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모가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 그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또 그 여러 가지 기리는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민족과 우리 민족의 효는 어떻게 다른가, 그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들 중에 전통이라고 하는 거, 그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겠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것은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전통은 계승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전통은 결국 현대에 써먹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 과거로부터 내려온 것이 전부 다 전통이 아니라 그죠? 현대에 우리가 다시 계승해서 잘 써먹을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전통이라고 불러야 한다. 그런 부분도 같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우리가 현대까지 계승해서 가지고 온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소중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것이니까 소중하다. 우리의 것은 소중하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의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것은 왜 소중한가? 이런 겁니다. 남의 것들 중에서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것들 중에서도 이건 좀 부정적인 것이고 현대에는 잘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그러면 과감하게 폐기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니까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것들 중에서 우리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승해 온 것들 중에서 소중한 것이 있고 소중하지 않은 것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것 중에서 무엇이 소중한가,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할 이런 이제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다 소중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제사 이야기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제사 이야기 한다 그랬는데 이 제사 그러면 이건 소중한 전통인가? 그죠? 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가야 할 그런 전통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이론이 많은 이런 이제 그것이 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거 현대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폐기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 절대 폐기할 수 없고 끝끝내 가져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런 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사 계속 지내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쯤 끊어야 됩니까? 그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안 지내던 사람들이, 그죠? 제사 안 지내던 사람들이 새로 지내는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지금까지는 계속 제사를 지내고 있었는데, 야, 이제는 내 대해서는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지내는 집안,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 중에서 점점 그 비중이 적어지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제사를 지내는 쪽이 점점 적어지죠.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 집안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야, 이거 언제 끊을까를 고민하는 이런 집안들도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논란이 많은 것을 오히려 그죠? 이렇게 논란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합니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사 소중한 겁니까? 우리의 것은 틀림없잖아요. 우리의 것인데 이거 소중한 거냐? 그래서 계속해서 계승할 거냐? 그렇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그죠? 이런 이제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드렸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존해야 하고 계승해야 할 관념 문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관념 문화적인 어떤 그런 전통 이것을 우리가 계승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대표적인 것이 효 사상이다. 제가 그렇게 언뜻 그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국인에게는 효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 문화의 하위 범주로 제가 용기 문화가 있고 또 규범 문화가 있고 그 다음에 관념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좀 우리가 공부를 해서라도 잘 알아보고 그 우수성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계승해야 할 그런 부분은 어느 쪽에 있느냐? 관념 문화 쪽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관념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신적인 부분 중에서도 특히 형이상학적인 부분,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라든지 혹은 사상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관념 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민족의 언어로 표현된 어떤 그런 그 정신적인 부분, 즉 어떤 문학이라든지 예술적인 이런 이제 부분까지를 다 포괄을 할 수가 있게 될 텐데요. 이 효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관념 문화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이 효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효도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효도라는 말을 많이 써요. 예,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규범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라든지 도덕이라든지 혹은 법이라든지 뭐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범 문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고 효도니까 그것은 규범 문화 아닌가? 왜 그것을 관념 문화라고 이 양반은 설명하고 있는가? 그죠?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민족에게 효라고 하는 것은 효도의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효 사상, 즉 관념 문화적인 속성이 상당히 강하다. 저는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효 사상이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사상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관념 문화고 효도 이러면 뭡니까? 이것은 어떤 윤리죠. 생활 윤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규범 문화일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효도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 뭡니까?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규범 문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죠?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우리 어떤 규범 문화 같은 것들이 유교적인 질서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는 이런 이제 그 조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충효 그죠? 뭐 이런 것들. 자, 뭐 삼강오륜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그런 유교적인 규범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에 충성해야 하고 혹은 뭐 임금에 충성해야 하고 그죠?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하고 그다음에 형제들끼리 우애가 깊어야 하고 그죠? 부부들끼리는 또 그죠? 서로 어떤 그런 정조를 지켜야 하고 하는 이런 그것들은 다 규범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 규범 문화적인 측면에서 유교적인 질서를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규범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효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은 뭡니까? 효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셨어요.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됩니다. 이제 give and take죠. 부모가 주신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만분지 1이라도 그죠? 천분지 1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그죠? 그것이 하나의 질서 아닙니까? 준 게 있으면 받은 게 있으면 또 주는 것도 있어야 한다. 막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 전반을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범으로 정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효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에게 효라고 하는 것은 그런 give and take 식의 어떤 그런 규범 문화가 아니라 효 사상에 속한다. 이런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이런 부분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상을 넘어서서 거의 민족적인 종교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자, 종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다 종교가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무신론자들도 있겠지만 자, 우리 전통적인 관념 문화 속에는 신앙도 있고 종교도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 민족 종교, 전통적인 종교, 그죠? 신앙, 이게 뭐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유교입니까? 불교입니까? 뭐 도교입니까? 기독교입니까? 자, 이것들 다들 뭡니까? 외래 종교입니다. 그죠? 유교를 종교로까지 부를 수가 있느냐? 뭐 이렇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교를 포함해서 이것들은 전부 다 외래 종교입니다. 그죠? 불교가 우리 게 아니에요. 유교가 우리 게 아닙니다. 그죠? 예, 도교가 우리 게 아니고 기독교도 뭐 이슬람교도 우리 그 종교가 아니죠. 그러면 이 과거에 우리가 태초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그죠? 가지고 있었던 우리 민족 종교는 결국 뭐냐? 그럴 때 남는 것은 결국 샤머니즘밖에 없어요. 즉 무속신앙이죠. 무속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속신앙이 우리 전통 종교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미신 아니냐? 그죠? 그 고등 종교가 아니다. 그죠?
경전도 없어요. 경전도 없습니다. 자, 그걸 가지고 우리 전통 종교라고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어떤 그런 원시적인 어떤 그런 무속 신앙 그것과는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결국 본질적으로는 무속 신앙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조상들은 어떤 유일한 어떤 그런 신을 섬기는 이런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신교죠. 말하자면 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조왕신도 있고요, 뭐 산신도 있고요. 천신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신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민족이었죠.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면 비도 내리지 않고 햇빛도 쬐지 않으면 뭡니까? 농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죠? 우리 민족은 하늘에다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제천의식이 옛날 어떤 부족국가 시대부터 제천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하늘에다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 말고도 어디다가 계속 이제 물 떠놓고 빌죠. 그죠? 여러 신들한테 이렇게 이제 비는데 그게 하나의 어떤 그런 종교적인 의식이죠. 자, 그래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제사를 지내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에 가가지고 예불을 드립니다. 자기 종교에 따라서 자기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에다 제사를 지냅니까?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죠? 예, 조상님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후손들 잘 되라고. 그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 뭡니까?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제물을 갖춰놓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지낸다. 그게 종교인 거죠.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신, 천신에서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있었고 또 그것은 뭐 1년에 모든 민족이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드리는 이런 이제 제사였겠지만 부족국가 시대에 그 이후에 우리가 드리는 제사 뭡니까? 조상신한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한테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은 조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를 돌아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기억하고 또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것은 뭡니까? 윤리나 어떤 그런 도덕 혹은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의 종교적으로 그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의식이었던 거예요. 그죠? 제사 의식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효 사상을 넘어서 효라는 어떤 그런 종교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당연히 관념 문화적인 속성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민족을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이제 예전에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또 있고 그런데 자, 이 동방예의지국의 유래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대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옛날부터 그죠? 동방예의지국이다 이렇게 이제 불렀는데 이것이 어쩌면 중국은 뭐 형님의 나라든 부모의 나라든 하여간 조공을 받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뭐 오랑캐 취급을 당하고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런 위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예의 바른 민족이다라고 했을 때 뭔가 시혜적인 것 같고 이런 이제 뭔가 좀 깔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포함된 그런 이제 호칭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동방예의지국 이런 얘기 들으면 좋아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어쨌든 처음에 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생겼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어떤 풍습이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풍습이다. 그죠? 유교는 중국 거다. 중국 거죠? 예, 공자가 유교의 가장 뭐 시조가 되는 이런 이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자의 어떤 그런 사상을 제자들이 점점 체계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유교라는 어떤 그런 종교적인 속성까지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조선 시대에는 유교가 어떤 그런 통치 질서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우리 생활 전반에 어떤 그런 유교적인 질서가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교적인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정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의 관념까지 이렇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이 제사를 지내는 거 이것은 유교적인 풍습이다. 예, 유교적인 풍습이다. 과연 그런가? 과연 그런가? 자, 유교가 전래된 이런 이제 시기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사상 혹은 종교인 유교가 우리 민족에게 전래가 된 것이죠. 원래 우리 것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군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러분들 공자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창시자일 수 있는 이 공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뭐 이 사람은 거의 기원전의 어떤 그런 중국의 사상가입니다. 이 사람이 중국에서는 우리를 동쪽의 오랑캐라고 불렀는데, 이 동이가 어떤 사람들이냐, 동이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이 사람들은 참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다라고 공자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그 나라에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공자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처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공자도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공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사람들은 제사를 지낸다. 누구한테? 조상한테 제사를 지낸다. 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민족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즉 공자 이전부터 우리는 제사를 지낸 겁니다. 특히 공자가 이야기한 것은 조상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모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 사람들은 3년상을 지낸다. 이거였어요. 3년 동안이나 그 묘 옆에서 묘를 돌보면서 이 부모를 생각하고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공자가 참 예의 바른 민족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지나면 끝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돌아가신 날 기억했다가 그날에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사람들 정말 예의 바른 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자가 유교의 창시자잖아요. 유교는 공자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공자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동방예의지국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도 우리 민족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유교적인 풍습입니까? 우리 민족이 제사를 지낸 것은 공자 이전, 그러니까 거의 몇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제사를 지내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동방예의지국이다. 이것이 뭐 긍정적인 뜻으로 해석되느냐, 부정적인 뜻으로 해석되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이 공자 이전부터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있었다라는 근거는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적인 풍습으로 볼 수 없다라는 이런 이제 근거는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자가 어떤 그런 유교적인 어떤 그런 질서의 시작이 되고
그 제자들이 공자의 사상을 책으로도 쓰고 각주도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체계화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조선시대에는 성리학, 주자학, 그죠? 그것이 어떤 그런 주류가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주자가래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법, 의식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규범, 이것을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주자가래에 따라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의 뜻을 따라서, 유교적인 어떤 그런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원래 우리의 제사라는 것이 있었고, 그런데 나중에 그 유교가 수입이 되고 유교적인 질서가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 어떤 그런 유교적인 요소가 우리가 원래 지내고 있었던 제사 풍습에 끼어든 것이죠. 영향을 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건 뭐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사상적인 측면 혹은 관념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제사, 그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규범적인 측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유교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가미되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유교적인 것에서 파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가지고 있었던, 그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사 의식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유교적인 규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낸다라고 할 때 그 교본이 되는 주자가래라는 뭐 책이 있겠죠. 거기에도 홍동백선이, 그죠? 어동육선이, 그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야 한다, 제사상에다가 무엇을 올려야 한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상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담아서 간소하게, 그죠? 정성을 담아서 그 제사를 지내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 뭐 이것은 꼭 올려야 한다, 저것은 올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제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규정한 내용은 없고, 또 많이 차리면 좋고 적게 차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규범, 그것들도 우리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남들하고 비교하고, 저 집안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 집안은 저거보다 더 잘해야지, 이런 이제 그 비교, 그런 비교를 통해서 내가 좀 더 낫게 하려고 하는, 우리 조상님들한테는 조금 더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이제 마음들이 자꾸 모아져 가지고 자꾸 허례허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점점 과장된 것이 아닌가.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겠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에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죠? 그 본질을 살필 때 유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효 사상, 그죠?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우리 조상들의 어떤 정신세계, 이런 것들을 살필 수가 있고, 그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 마음을 우리가 계승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 참 멋진 민족이었습니다.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는 조상들은 어쩐지 구닥다리 같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아주 구태의연하고요, 그래서 현대에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는 이런 이제 젊은 세대들도 많고, 그런데
좀 범위를 넓혀가지고 좀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민족의 어떤 그런 생활 혹은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굉장히 선진적이고요. 굉장히 세련되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상을 차리는 이런 이제 마음, 그런 마음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꼭 계승해야 하겠구나. 그죠? 이런 마음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그 조상들의 마음은 살피지 않고 그 조상들의 어떤 그런 행동이라든지 규범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만 자꾸 이제 보다 보니까 딱딱해 보이고, 또는 구태의연해 보이고, 어떤 수구적인 것처럼 보이고, 그죠? 너무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풍습 중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이런 규범이 아니라 생각, 즉 관념이라는 것이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이고 그런 어떤 우리 민족의 그죠?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우리 조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아름다운 이런 이제 관념 세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수업의 제목이죠. 배나라, 감나라, 뭐 이런 이제 속담이 있습니다. 자, 이 배나라, 감나라 하는 것이 속담이죠. 속담인데, 뭐 그 뜻이 뭐냐? 남의 일에 공연히 참견하는 이런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배를 놓고 감을 놓고 하는 곳이 어디냐? 제사상이죠. 제사상입니다. 배를 놓고 감을 놓는 곳.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제사상에 빠뜨리지 않고 놓는 이런 이제 과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대추, 밤, 배, 감 이거는 필수다.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올려야 한다. 그거 말고 뭐 사과든 뭐 바나나 된다 안 된다 막 이제 말도 많은데 어쨌든 자 이런 이제 과일들을 있는 대로 다 이제 올려놓겠죠. 그렇지만 다른 거 어떤 것도 뭐 올리든 말든 간에 이 대추, 밤, 배, 감 이 네 가지는 꼭 올려야 한다. 이것을 한자로 조율이시라고 합니다. 조율이시. 자, 그 이가 배고 시가 감이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배보다 감이 더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조율시이로 바꿔서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율까지는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조율이시라고 하느냐, 조율시이라고 하느냐, 그게 놓는 순서거든요. 또 놓는 대추 놓고 밤 놓고 그 다음에 배 놓고 감 놓고 하느냐, 대추, 밤, 감, 배 순서로 놓느냐. 그죠? 이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은 감을 먼저 넣는데, 남의 집안에 이제 제사 지내는 걸 이렇게 쭉 봤더니, 저 사람들은 배를 먼저 놓네, 감보다. 저건 틀렸다. 이렇게 참견하는 거예요. 그게 배나라, 감나라 하는 이런 속담의 유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배가 먼저냐, 감이 먼저냐. 그게 만약에 어떤 그런 규범이라면 꼭 지켜야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이라면 싸워서라도 그죠? 어떤 그런 결판이 나야 되겠죠. 그렇다면 배가 더 중요한 이유, 감이 더 중요한 이유 이걸 가지고 그죠? 싸워야 될 거예요. 자,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뭐냐? 아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규범의 문제예요. 규범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민족의 그 사회의 어떤 그런 관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념이 우선인 거예요. 관념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규범은 그것을 현실화하는 하나의 방법론인 것이죠. 방법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배를 먼저 놓을 거냐, 감을 먼저 놓을 거냐, 이런 규범을, 격식을 따지기 전에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그런 정신, 그죠? 이것을 더 중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립니다. 자, 제사상에 음식을 올립니다. 조율 20뿐만이 아니죠. 뭐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제수용품, 음식들이 올라가게 되는데, 그걸 놓고 어떻게 놓는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게 뭐냐? 규범 문화인 예법에 숨어 있는, 그 뒤에 숨어 있는 관념 문화, 즉 정신이라는 겁니다. 어째서 제사상에는 대추하고 밤이 올라가야 되는가? 배와 감을 놓아야 한다라고 생각한 우리 조상의 그 뜻은 뭐냐? 이유는 뭐냐? 그것을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런 거예요. 자, 바나나 올리면 안 됩니까? 딸기 올리면 안 됩니까? 그죠? 파인애플 올리면 안 됩니까? 자, 이런 걸 이제 싸우잖아요. 인터넷에서 막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싸우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럴 때에 이거 조상님한테 드리는 제사인데, 조상님이, 그죠? 돌아가신 분이 좋아하는 거 올리는 거, 이게 맞는 거지.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밤 싫어하셨는데, 그거 왜 올리느냐? 그죠? 바나나를 좋아하셨으니까, 바나나를 올리는 게 맞지 않느냐? 왜 빈대떡을 올리느냐? 아니다. 피자를 좋아하셨으니까 피자를 올리겠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것은 뭐냐? 제사상을 그 어머니가 와서 드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런 마음에 따라서 그 좋아하시는 것을 놓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식의 마음인 것이죠. 그 마음도 뭐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이 조율이시 네 가지, 조율시이일 수도 있고, 이 네 가지 과일이 올라갔다면 그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이 조율이시 네 개의 과일들에는 각각 교육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육적인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 교육적인 의미는 결국 이 네 가지 과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고, 그 상징성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추가 가진 어떤 그런 특성이 있고, 그 특성 때문에 어떤 상징성이 생기게 되고, 그 상징성을 어떻게 후손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대추를 제사상에 올렸다. 제사상 머리에는 누가? 자식이 모여 있잖아요. 후손이 모여 있잖아요. 제주가 있으면 그 자손들이 또 뒤에, 그죠? 절하려고 쭉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대추를 통해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밤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감을 통해서 뭔가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좀 이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제사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렇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사, 이거 외국에서 외래 종교인 유교에서 파생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미주알 고주알 여러 가지 형식과 격식을 갖춰가면서 이렇게 외래 종교를 따라서 지내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측면, 사상적인 측면이 숨어 있는 그런 의식이 제사다. 그죠? 그것은 결국 우리가 섬긴다고 할까요? 이런 그 신의 모습이 결국 조상신이기 때문에, 그죠? 그 조상신을 섬기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죠? 이 제사를 지내는 이런 사상적인 측면, 종교적인 측면이 녹아 있는 그런 관념 문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가 결국 계승해야 할 전통인지 단절해야 할 인습인지, 그죠? 과거로부터 우리가 이어받은 것들 중에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계승해야 할 것도 있고, 인습이라는 혹은 악습이라는 이름으로 단절해야 할 것들도 있을 텐데, 자, 이 제사는 어떤가? 그죠? 여기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자면, 그죠? 이것을 판단하자면 당장 내가 거기에 대해서 호불호, 그런 느낌만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야 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결국 그 제사에 숨은 어떤 그런 의미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죠. 그죠? 제사가 어떤 건지 잘 모르면서 먼저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괜히 내가 귀찮으니까, 그죠? 이렇게 뭐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알고 난 다음에도 이건 아니다 싶으면 끊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일단 아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더니, 알아봤더니, 계승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 방법론은 무엇인가?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배나라, 감나라, 배를 놓고, 감을 놓고, 그 이전에 뭐 대추를 놓고, 밤을 놓고 하는 이런 그 제사상 차릴 때 뭐 조율이시든 조율시이든 이렇게 이제 놓는 이런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그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하는 이런 규범이 아니라 그 제수용품에 그 과일들에 숨어 있는 의미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이런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그 전체 강의 주제, 그죠? 배나라, 감나라, 제사상에 숨은 의미, 그죠? 속뜻, 제가 그렇게 이제 그 제목을 달아놓고, 거기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여러분들한테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궁금증을 본격적으로 해소해 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은 3강부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